민속예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진 장씨가 살고 있었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집은 양반 대감집처럼 화려하고 컸지요.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으니 얼굴에는 기름기가 줄줄 흘렀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장씨는 무척이나 괴팍한 성격에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마음이 풀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의 사또보다 장씨를 더 무서워할 정도였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피 하늘하늘 날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화창한 봄날이었지요. 기름 사세요. 참기름, 들기름 사세요. 마을 골목골목을 돌며 기름을 파는 영희라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영희는 남녀노소 다 넋을 놓고 바라볼 만큼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영희의 얼굴을 보고 감탄했답니다. 장씨의 눈에도 그런 영희가 참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달처럼 맑은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매를 가진 영희를 보기만 해도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이었지요. 안 되겠어. 저 여인을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군. 장씨는 하인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당장 저 여인을 데려오너라. 예, 나으리. 서기는 후다닥 뛰어나가 영희를 불러 세웠지요. 나으리께서 부르십니다. 나으리 말씀만 잘 들으면 평생 기름 팔 일이 없을 것이니 함께 가시지요.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따라 기름이 잘 팔리지 않아 이 마을까지 왔는데 장씨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아니 얼른 데려가야 장씨의 신임을 받는데 이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자 서기는 답답한 마음에 영희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씨의 집 앞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대체 이 영감은 나를 왜 부른 것일까? 기름을 사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부르셨습니까? 장씨는 터벅터벅 다가오더니 대뜸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그대 때문에 아까부터 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소. 이걸 그대가 아니면 누가 시켜주겠소? 영희는 깜짝 놀라 기름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더 우습게 볼 것 같았지요. 손을 꽉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받아 쳤지요.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누가 마음을 나누자고 했소? 그저 아랫도리를 잠깐 넣다 빼자는 것인데 남편이 어찌 알겠소? 장씨는 코웃음을 치더니 영희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가면 정말 범해질 것 같은데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에잇, 영희는 들고 있던 기름을 장씨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뒤실이 무섭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이 영감 밑에 깔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서기가 쫓아가려 하자 장씨가 말했습니다. 가만 두거라.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것들은 더 천천히 괴롭혀야 재미있는 법이지. 그래, 조만간 또 보자고 기름장수. 한편 영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하인들이 쫓아올까봐 숨죽이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던 것이지요. 영희는 15세 부모를 잃고 병든 사내의 집에 팔려갔답니다. 병든 남편은 마음도 병들어 있었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지요. 시부모는 영희를 못살게 굴었고 마을 사내들은 영희를 한번 눕혀보겠다고 떠들어대고 여인들은 영희를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아무도 영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웬 미친 영감이 나타나 운우지정을 나누자고 하니 속상한 마음을 말할 데도 없어 더욱 서러운 것이었지요. 영희는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아무리 기름이 안 팔려도 장씨가 사는 마을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큰일이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영희의 머릿속에서 장씨가 잊혀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영희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장씨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잘 지냈소? 기름 냄새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그대 생각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소. 오늘은 뿌리지 말고 직접 발라주면 안 되겠소? 장씨는 놀란 영희에게 다가와 바지를 내리는 것이었지요. 장씨의 물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씨의 소름 끼치는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커다란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씨의 물건이 영희의 손에 닿은 것이었지요. 기다랗고 축축한 것이 손에 닿고 그 순간 장씨가 영희의 손을 잡아 끌려 하자 영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뒤를 돌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무서운 마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정신없이 달렸지요. 다행히도 장씨는 바지를 벗고 있었던 터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가게 한편에 쪼그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가게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지요.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밥을 굶어야 하니 매일 기름을 팔아야 했거든요. 골목골목 기름을 팔고 해질 무렵 가게로 돌아왔는데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발 없기를 빌고 또 빌었건만 장씨가 떡하니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어제는 손으로 만지니 참 좋았소. 오늘은 함께 넣다 뺐다 하면서 정을 나누면 어떻겠소? 이 영감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손으로 해주다니요. 오늘은 또 뭘 한다니요. 장씨의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진짜로 정을 나눠야만 끝이 나는 것일까? 결국 영희는 체념한 채로 장씨를 따라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 장씨는 흥얼대며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뭐가 저리 좋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영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장씨는 침을 질질 흘리며 흥분하여 영희를 올라타고 몸을 흔들어 댔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 여인입니까? 단단해진 물건을 깊숙한 곳에 쏙 밀어 넣으니 짜릿해도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지요.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때까지 몸을 흔들었지요. 반면 영희는 터져 나오는 신음을 입을 깨물고 삼켰습니다. 제발 오늘이 끝이길 바라며 눈을 질끈 감고 버텼지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씨는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집과 가게를 옮겨도 장씨는 악착같이 찾아냈고 더욱 집요해졌지요.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점점 피폐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계절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이번에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처음 보는 사내가 안절부절 못하며 영인의 집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사내는 영희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반항할 힘도 없었지요. 사내의 발걸음은 깊은 산속 어느 오두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장 씨의 하인 철수라고 합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나으리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이 사내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영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희의 오두막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장 씨에게 들킬까 두려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영희의 마음을 아는 듯 매일같이 찾아와 장 씨에 대해 알려주었지요. 하루하루가 편안했습니다. 두 발 쭉 뻗고 편히 자는 것도 오랜만이었지요. 오두막은 좁고 추웠지만 장 씨가 찾지 못하니 그 어떤 부잣집 큰 방보다 좋았답니다. 지옥 같았던 장 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오두막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 씨 얘기를 하던 중이었지요. 그때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일을 무리해서 그런지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지요. 근육이 뒤틀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화들짝 놀라 철수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어찌나 아픈지 영희를 확 껴안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철수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영희를 껴안고 있다니. 그동안 애써 무시해오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었지요. 철수는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다 보니 영희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영희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어찌나 세게 껴안고 있는지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영희도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철수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은 쥐가 잠잠해졌음에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입까지 맞추고 있었지요. 그날 밤 영희와 철수는 뜨겁게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철수는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고 깊은 계곡에 물건을 쑥 넣으니 영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흥분하여 물을 쏟아내며 가녀린 신음소리와 함께 자지러졌지요.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은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한 몸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친 철수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영희를 얼른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 찝찝함은 무엇일까요?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와 자신을 찾는 것이었지요. 어라. 저 사람은 하인 서기가 아닌가? 날 왜 쫓아오는 거야? 서기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고 소리쳤습니다. 철수 너 그 계집의 집과 가게를 나으리한테 낱낱이 알려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숨겨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 씨에게 영희의 집과 가게를 알려준 게 철수라는 것일까요? 철수는 서기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이러했지요. 사실 철수는 장 씨가 가장 아끼는 하인이었습니다. 장 씨의 신복이었던 것이지요. 이사한 집도 모두 철수가 뒤를 캐서 알아낸 것이었답니다. 심지어 영희뿐만 아니라 그간 장 씨가 해온 모든 못된 짓을 도왔던 것이었지요. 장 씨의 신복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지러질했습니다.
선하고 순수한 영희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과거를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희가 내가 한 짓을 알게 된다면 날 증오할 것이 분명한데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일단 서기의 입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서기는 장 씨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던 자였지요. 서기야, 영희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진복 자리를 내게 넘겨줄게. 다행히도 서기는 그저 지켜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을 기다리다 잠든 것 같았지요. 영희를 바라보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한참을 울다가 차마 영희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철수는 오두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주 안달이 났지요. 장 씨에게 걸려서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철수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장 씨에게 들켜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철수가 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거든요. 이제는 자신이 철수를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아, 하늘이 도운 걸까요? 철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으니 영희는 마음을 놓았지만 옆에 장씨가 있을까봐 가만히 바라보는데 어라, 둘 사이가 꽤나 친밀해 보입니다. 보통 하인과 주인 사이 같지가 않았지요. 아, 영희는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을 나눈 다음 날부터 철수가 오두막에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마 철수가 나와 정을 나누려고 접근했던 것일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떠드는 둘을 바라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요. 그때 누군가가 영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인석이었지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얘는 왜 또 나를 끄는 것일까요? 둘 사이가 좋아 보이지요? 철수는 나으리께 가장 믿음직한 하인입니다. 당신의 집과 가게 모두 철수가 나으리께 알려준 것입니다. 철수를 믿지 마세요.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서기는 그런 영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철수 이 자식이 하인을 관두겠다고 하니 내가 나으리께 더 잘 보여야지. 저 계집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해줘야 했지. 그날 이후 영희는 이전보다 더욱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사람이 철수였다니. 거기다 자신과 정을 나누겠다고 사랑하는 척까지 했다니. 영희는 일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미운 철수가 보고 싶었지요. 정말 서기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 시각 철수는 벌써 영희를 잊은 것일까요? 장 씨와 잡담이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 고을 진대감 때문에 난리가 아니랍니다. 돈이 어찌나 많은지 감히 나으리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답니다. 이것 참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구나. 내가 항상 최고여야 하는데 갑자기 진대감이란 자가 나타나니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장 씨는 진대감을 골려주고 싶었지요. 진대감 댁에 어여쁜 부인이 있다는데 부인과 정을 나누시는 건 어떠십니까? 듣자 하니 진대감은 몸이 좋지 않다더군요. 역시 똑똑하구나. 부인의 사랑을 빼앗긴 것만큼 서러운 게 없지. 서기는 진대감 댁 하인들에게 소문을 내어 장 씨의 물건이 대단하다고 알리는 등 장 씨가 진대감 댁 부인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답니다. 과연 충성스러운 하인이지요? 며칠 후 서기의 도움으로
결국 장 씨는 진대감댁 부인과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오랜만에 사내를 만나 황홀해했고 장 씨는 진대감을 이겼다는 것에 좋아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문이 벌컥 열리고 진대감이 도적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적들은 곧장 장 씨를 끌고 가심하게 때리고는 산에 버려버렸습니다. 장 씨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지요. 해는 점점 지기 시작하는데 팔다리는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산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짐승의 밥이 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한편 철수는 장 씨가 도적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철수가 다 꾸민 일이었지요. 그간 잠도 자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 씨를 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고 진대감이 도적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답니다. 장 씨의 욕심을 이용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철수는 오두막으로 내달렸습니다. 아, 너무 늦은 것일까요? 영희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입에 물을 흘려보내고 밤낮으로 영희를 보살폈지요. 자신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아 죽을 것 같았지만 영희가 깨어나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영희가 깨어났습니다. 철수는 무릎 꿇고 빌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고백했지요. 영희는 장 씨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줬던 철수가 너무 미웠지만 그의 사랑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철수가 장 씨의 집에서 챙겨온 돈을 가지고 아무도 둘을 찾을 수 없는 먼 마을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맹구모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 물에 뜬 나무를 만났다는 뜻으로 뜻밖의 행운을 만나 어려움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철수는 장 씨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영희는 장 씨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갔었는데요. 둘이 만나게 된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장 씨에게서 벗어나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곧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